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리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수행비서 집, 코바다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김건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했고 압수 대상에 통일교 고위 간부가 왜 김 여사 선물이다 이러면서 전 씨에게 건넸다는 그 목걸이, 그라프사의 목걸이, 샤넬백이었나 봐요. 고가의 가방이라고 했던 게 샤넬백, 인삼주가 적혔다는 건데요. 청탁 사안도 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 개발 원조 연대 프로젝트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건데 압수수색에서는 이제 목걸이, 샤넬백, 인삼주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고 김 여사 측도 일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만 있고 준 사람이 난 잃어버렸어, 받은 사람은 난 안 받았어.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밝혀내기는 어려울 텐데 이 국가 단위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제 공적 자금으로 ODA 자금으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외교부에서 좀 집행하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편성하고 ODA 자금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또 기재부란 말이에요. 그럼 기재부는 왜 갑작스럽게 캄보디아에 600억이 넘는 ODA 자금, EDCF 자금을 배정을 했는지,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이렇게 배정하라고 요구받은 것인지,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왜 배정했어?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를 내지 못하면 누군가의 압력이나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것이 이제 통일교, 건진, 김건희 이런 식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여튼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상당히 통일교 입장에서 수지 맞는 장사인 것 같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샤넬백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0만 원 남짓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인삼주가 뭐 산삼주도 아니고 그러면은 한 1억 안 되게 투자해서 648억 원을 받는다. 대단한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전대차관이라는 형태로 갔는데 특정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국가의 그쪽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 정부랑만 말을 맞춰놓으면 그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80몇 년도에 있고 없었다는 방식의 그 ODA 지원이었는데 직접 특정 목적을 하지 않고 대부분 ODA가 어떤 거냐면 공적개발 원조지만 사실 국내 기업들하고 연계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예를 들어 PC를 놔준다. 어떤 장비를 놔준다. 그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뭐 노트북이 들어간다. 저개발 국가 학교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얌체 같긴 하지만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주면 이 학생들이 LG 노트북을 만약 쓴다. 그러면 쭉 쓰고 나중에 커서도 LG 노트북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도 있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ODA가. 그런데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648억 원을 그냥 준다. 인도네시아 648, 캄보디아 648이잖아요. 의심이 가죠. 그러면 간만에 20여 년 만에 이런 방식이라면 회의든 기한이든 뭔가가 단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장에 적시가 됐다니 여기에 대한 의혹도 다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 따르면 이 전성배 씨와 가까운 인사가 전 씨가 굉장히 난처해 하는 상황이다. 잃어버렸다고 답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는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목걸이 잃어버렸다 난 준 적 없다 지금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못 믿겠지만 어쨌든 잃어버렸다라고 그러고 진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줘가지고 감추라고 했다거나 그러면 증거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코모라 콘텐츠 금고까지도 봤는데 거기에 없으면은 진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니까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뭐 감춰놨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목걸이 문제는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성배 씨 폰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뭐 잘 받았습니까? 이러니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성배 씨도 사실은 본인의 폰을 압수당할 걸로 예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지역 기초 단체장들 후보들에게 돈도 받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면은 관련된 게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우리가 6천만 원짜리를 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사실 현금도 아니고 현금보다 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 은행에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할 형편이 안 돼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어떻게 하면 국세청에 안 들키고 현금을 마련할까요? 이미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딸한테 너 혹시 봤어? 어디서? 네, 뭐 혹시 너 뭐 어디 나갈 때 차고 나간 거 아니야? 야 이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도에 깨쳤다고 해도 6천만 원짜리 잃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전달된 것으로 그리고 어떤 보도에 따르면 전달되지 않은 정황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아마 문자나 이런 걸 확인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달이 됐을 거고 그리고 사실 버리지 않는 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버릴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이거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부의 기준은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5천만 원 정도는 쌀통에다가 보관하는 사람들이니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6천만 원씩이나 되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목걸이 뭐 그냥 어때 한쪽에 툭 치워놔서 잊어버려도 아니 잊어버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권력자들이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전례들을 보면 용의 주도하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권력자인데 누가 감히 나를.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물론 뭐 야당 의원도 전에 보면 그렇고 이거는 나오면 문제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숨겨놨지 한 게 툭툭 나와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좀 약간 뭐랄까요. 거만하다고 할까? 권력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그렇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이렇게 되게 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가 나올 수 있다. 지인에게 잠시 파킹을 했든 어떻든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입장문 내고 검찰 압수수색이 전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며 반발했어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조악하다. 진짜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부지검의 수사 의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에서는 사실 압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늦었지만 그래도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압수수색 다음에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남부지검이 수사의 의지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뭐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럼 수사하지 말아요. 전 영부인이니까 그냥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수사하지 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거 웃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갈래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 늦어진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녀 사냥하고 있다라는 거는 품격 있는 제가 뭐라고 하긴 그런데 몇몇 국민들이 맞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예. 시사평론가인. 예. 네. 뭔지 알겠네. 무슨 뜻으로 얘기하신지. 근데 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건진법사 정선배 씨가 이제 양재동의 비밀 캠프 사비를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관봉권이 이 비용 보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런 있더라고요. 지적이 있더라고요. 건진법사는 그래도 비용 보전을 관봉권으로 받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뭐야, 나는 지금 돈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여론조사 해주고 뭐 좀 공천 달라고 했는데 관봉권으로 받아 화가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졌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가 건진에게 돈을 갖다 줬는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들과 증언들이 현 시점에서 아직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곧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곧 사실관계가 국민들 앞에 다 밝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은정님이 품격 있는 박성태 실장님 알아들었습니다 하셨고, 룰루님은 품격 있는 댓글은 안 되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품격 있게 또 다음 주제에 가보면, 서울 고법이 최근 수석 부적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지하 통로 이용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JTBC 보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출석할 때마다 봤더니 뭐 시위가 그렇게 극렬하진 않네. 이 그렇죠. 정도면 뭐 청사 방호 때문에 뭐 지하 통로 출입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 통로, 이른바 포토라인이라고 얘기하죠.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포토라인에 서는데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 보면 안 좋잖아요. 기분도 나빠요. 하루 일진도 나쁜 것 같고, 그리고 들을 말도 뻔하고, 아마 카메라 들이대도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뭐 사과, 반성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화만 돋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이제 마치 이 카메라를 피하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것,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무슨 이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뻔해요. 뻔한 거고, 대답도 잘 안 할 거고, 아마 기자들은 툭툭 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들고, 다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 뭐 그 정도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기소를 당했고 또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외와 특혜를 주는 게 맞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뭐 대우를 해주고 또 경호는 할 만큼 또 하고 그러면 되지, 자꾸 특별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 서울 고법이 이제 청사 관리를 네. 하는데, 판단하는 건 서부지방 폭풍 사태처럼 혹시 극렬 지지자들이 와서 문제가 생길까? 저는 그런 고민은 사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파면 딱 되는 날부터 이런 게 싹 없어졌잖아요. 빠졌죠. 예. 물론 정광훈 씨가 몇 번 더 집회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뜰폰 마케팅 한 거고, 정치적 지지자들은 저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쭉 얘기했지만, 이거는 부산 세계로 교회 등이 구구 경쟁을 정광훈 씨랑 하면서 약간 자기들끼리의 열띤 경쟁이 되면서 아주 과잉됐었던 거다. 물론 진심으로 뭐 윤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는 지지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뭐 있을 수 있는 그것도 그분들의 자유니까 인정은 하는데, 그 수는 정말 작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 봤어요. 3시 40분쯤에 어제 광화문에 네. 그 교보생명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 항상 하는 곳 버스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또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였나 그랬더니 진짜 한 50명도 안 모였더라고요. 근데 한쪽 차, 두 쪽 차로를 거의 다 막아놨어요. 네. 신고를 그렇게 뭐 인원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야, 역시 새가 많이 줄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민심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